네, 장마 정체 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위험 지역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비가 오면 지반이 약해지죠. 예. 지금 정치 폭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지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윤석열 정권 담당자들도 예. 장마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네, 지금 뭐 곳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호남을 찾아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국민이 민주당에 많이 실망한 것 같다. 그 민주당 내부 문제에 쓴소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목소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앵커가 좀 말을 길게 하시네요. 예. 저도 좀 짧게 분량 찾으려고 해주시고요. 저도 분량 찾으려고. 예. 우선 개인 예.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죠.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해야 된다. 첫째. 둘째.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압수수색, 뭐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교육도 참사, 뭐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 이런 문제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로 말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그걸 해놓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심 단결해서 잘 싸우자. 원팀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고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팀 이야기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는데 회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런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전화를 하고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당원인데 그냥 만나면 되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그러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안을 했으니까 만나고 제안을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근데 무슨 뭐 신뢰가 회복돼야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만나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다면. 예.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화끈하게 만나서 막걸리 예. 한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러면서 같은 당원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네요. 찾아보니까 폭주를 멈추고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할 것 당부했다. 지금은 그거를 예. 90% 얘기해야 되고 당원제를 하고 싶으면 한 10%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배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합이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아니 지금 해는 떨어지고 뭐 비는 오고 옷은 젖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새로 불거지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푼 마포 종점, 예. 방귀푼 양평 종점. 야, 강상면? 네.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그 국토부 장관이 안 한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들켜서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것을 그리고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을 네. 노선을 변경합니까? 고속도로 노선을.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극히 진짜 이거는 억만분의 1 확률인데 네. 종점을 보니까 대통령 부인 네. 처가 일가에 땅이 있어. 축구장 뭐 3배 분량이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상면이 양평군에서도 좀 커요. 아시겠지만. 아니 크든 작든 간에 1km가 더 노선이 연장되고 예. 뭐 이랬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의 반론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반론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뭐 여사 집안 재산 물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 이것은 기자들이 일단 취재에 들어가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예. 국토부 양평에서 어떻게 양평에서 어떻게 노선이 변경된다 그 과정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실패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패했다면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거는 그게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엄청난 의혹이지 않습니까? 방 깊은 양평종점.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윤영찬 의원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신뢰가 복원이 먼저 돼야 된다. 신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다면 그 전제 아닙니까? 만나야 신뢰가 생기죠. 만나야 신뢰가 생긴다. 네. 예. MBC도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거 아닙니까? 왜 KBS에서 MBC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KBS 오다 보니까 예. 하도 뭐가 죽었다 막 해서 조화 같은 게 많아가지고. KBS 살고 있습니다. 예. KBS를 살려야 됩니다. 예, 살려야 합니다. 네. 예, 죽지도 않았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뭐 얼마 있으면 퇴직하지만 후배들 생각해서. 저 퇴직 7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 빨리 퇴직시키지 마십시오. 저기 명퇴하고 후배들을 좀 키워주세요. 예, 그럴 의도는 있습니다. 네. 예, 후배들이 언제나 근데 좋은 언론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뿐입니다. 네. 예. 쿠데타라는 아까 윤영찬 의원 이야기 계속해 보면 쿠데타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적절한 표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이 말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반국가 세력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운운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본인은 거기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어요. 예. 반국가 단체라고 있죠. 예. 반국가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국내외에 지휘체계를 가진 조직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누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간첩인 것을 국민의 70%가 모른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반국가 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본인은 검찰총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도 반국가 단체 그러면 조직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리저리 변명 해명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가 실언했다. 빨리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거는 민주당을 비판했던 무슨 보수 패널 같은 이런 분들도 이건 심했다.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부터 바로잡아야죠. 반면에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 아니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 못 막았다는 그런 보도 뭐 그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마약에 도취됐다. 이분이 여당 대표 맞습니까? 이분이 뭐 울산 땅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분야는 전혀 앞뒤 맥락이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맥락이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 민주당에서 윤리의 제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관련해서 너무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마약에 도취됐다. 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본인 아들 뭐 코인 관련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엮어가지고 윤리의 제소를 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하기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어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 대표를. 네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반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신임 장차관들에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반국가 세력, 반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일단 이 말 자체가 이 단어와 문장 자체가 구닥다리. 본인이 무슨 왕도 아니고 충성을 운운합니까? 그냥 소신껏 일해달라. 일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 말을 다시 패러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차관들 임명해놓고
이런 상명하복식, 군대 용어식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구닥다리 같습니다. 그 비슷한 이 말 전후에 태양광 관련해서 무슨 뭐 감사나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뭐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사업들 중에서 분명히 카르텔이 있고 그 이권 카르텔과 싸워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지금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지지율은 뭐 50% 넘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기억이 안 나죠. 있어요. 있기는. 있긴 예,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예. 있는데 가물가물하죠. 다 예. 뭐 초기 때 집권 뭐 초기 때 30% 있습니다. 안팎, 뭐 40% 예. 간당간당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고. 본인도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뭐 수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수사하라. 전 정권 뒤집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원 때도 얘기했는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훈장 서운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 박탈. 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아니 서세문 정부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어요. 일제 대항하다가. 예. 그리고 여운형 선생 청년 비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성운을 받았는데 뭐 콕 집어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고 손혜원 의원의 경우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전날은 뭐 김원웅, 뭐 손혜원, 부친 뭐 서운 박탈 예정 뭐 이렇게 하더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쭉 했더니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은 또 한 군데도 없어요. 반박하는 사실이나 논리에 관해서는 보통 언론도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각 부처를 다 뒤져가지고 뭐 탈탈 털어서 그걸 다 압수수색 뭐 수사하겠다 이런 기세예요 지금. 수사 전국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분야는 자신이 없고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잘하는 수사만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한 장관이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전략으로 마포울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마포울. 네. 예.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청래 대 한동훈 이 붙으면 빅매치는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네. 모든 선거는 어렵고 사자가 뭐 토끼를 사냥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네.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이 거의 뭐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뭐 자객공천 20명을 보냈는데 마포을에 정청래 지역에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참 바보 같은 전략이다. 당협위원장 20명들은 떨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안철수. 딱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이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 올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환영하거나 땡큐 그러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만히 있었더니 또 보수 패널들이 정청래가 쫄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 작전입니다. 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다? 나의 기쁨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기쁨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 한 의원 익명발로 톡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익명발로 해서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확정된 건 아무것도 분석을 없어요. 해보니까 내 지역구에 너는 오지 마. 이거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이 힘 믿고 백 믿고 어느 지역으로 날라올 수 있잖아요. 낙하산 공천으로. 그러면 내 지역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텃밭이 좀 강남이나 영남 이런 데는 혹시 내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 내 지역으로 오지 마. 정청래 지역으로 가. 이런 물밑의 암투가 아닐까. 그러면서 언론에 띄워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사실상 기정사실화시키고. 그러면은 뭐 본인은 살고 그런 국민의힘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다. 익명발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저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네. 예. 국민의힘에도 내부 치열하게 지금 작전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연말 곧 있으면 연말인데. 아니 근데 예. 민주당에는 저하고 경선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아니 꼭 마포 올 뿐만이 아니고. 아니 제 얘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다른 쪽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지역은 가지 마. 가봤자 소용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6명, 7명이 막 붙어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요 시기 되면 다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하는 기간이 아닐까? 하여튼 저는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예.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조속 물을 떠마시면서 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 그걸 뭐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사람은 포유류잖아요. 네. 물을 먹는 거는 어류, 양서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해산 멍게도 아니고 왜 바닷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몰라서 이제 네. 몰랐다가 알았는데 거기 수조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가 물고기 배설물들이 있는 데래요. 그걸 떠먹은 거래요. 아니 물고기도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배설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뭘로 떠내기도 하고 물도 바꿔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 분들 예. 혹시 배탈 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두 당이 뭐 어떤 핵심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방류 일단 오염수 방류의 행위 자체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오염수가 방류됐었을 때 미치는 과학적 영향.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수없이 제가 많이 얘기했고요. 예. 제가 또 가방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기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핵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른 장치를 알프스라고 그래요. 예. 알프스로 거른다고 해서 그 스위스 알프스 생수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64개 핵종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검사를 하고 검출 회복한 것이 7, 8개, 10개가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무방비고요. 제일 위험한 게 세슘이에요. 예. 스트론튬 뭐 이런 거거든요. 상중수소.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 같은 경우가 발견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2년 전에 이건 큰 문제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규탄, 촉구, 뭐 결의문 이런 거 국민의힘이 다 냈어요.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도 서명했고 김기현, 정진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때 결의문 낸 거 보면 국민이 낸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이 내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위선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2년 전에는 후쿠시마 방류하면 안 되고 지금은 해도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듯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또 일본 아니, 북해도 그 얘기 전에 마저 마무리를 하자면 예. 이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본 땅에 묻으면 됩니다. 매립하면 돼요. 매립하면 된다. 그럼요. 예. 근데 매립하는 데는 2조 3천억이 든답니다. 근데 고체 매립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바다에 뿌리면 330억 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돈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면 되잖아요. 일본 입장으로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아니 그럴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땅에 묻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돈 문제 때문에 바다에 내다 버리는데 그걸 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 그 2년 전에 보니까 보수 매체 이런 데에서도 7개월 후면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 그리고 제주도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매출의 절반 정도가 극심한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제가 좀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예, 눈치를 좀 챙겨야 되는데 김영주 부의장은 왜 눈치를 못 챙겼을까요? 본인이 실수한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사과문도 올렸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매사 조심해야 되죠. 저도 지금 최경영 인터뷰하면서 매사 조심하고 있습니다. 북해도 골프 여행을 갈 수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지금 전화를 상황에서. 들었는데 예. 갈 계획이거나 확정된 건 없고 누가 이렇게 한 제안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답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서 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민감하죠. 하필이면 그때. 예, 민감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지금 최고위원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5%. 최근 조사에는 뭐 그렇습니다. 예. 최근 조사는 한국갤럽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리니까요.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항상 50% 이상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봐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40%대 30%대 이렇게 머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30%대도 본인도 많이 괴롭겠죠. 언급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 나왔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바닷물 마시면 배탈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